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5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고 그래서 더 신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을 오래 본 것과 제대로 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 동생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 눈빛을요. 속으로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날은 남편이 부산 출장을 마치고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꽃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돌아와서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괜히 신혼이라고, 괜히 아내라고 국이라도 따뜻하게 끓여놓고 싶었습니다. 미역국이 끓는 냄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 가정의 아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이 서로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고 믿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 수연이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공항 쪽 갈 일이 생겼어. 형부 오늘 올라온다며? 내가 마중 나가도 될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동생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머리도 바꾸고 화장도 전보다 짙어졌고요.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 동생인데요. 그래. 내가 가면 형부도 좋아하겠지.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괜히 서늘해졌습니다. 속으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결혼해서 그런가. 저녁 8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캐리어가 끌리는 소리, 남편의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 그리고 낯선 웃음소리. 형부, 짐 무거워 보여요. 제가 들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스불을 끄는 것도 잊은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제 동생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니, 함께 서 있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노골적으로. 그 시선은 처제를 처음 본 형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처음 평가하는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서연 씨, 나왔어. 남편이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요. 동생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출장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꾸 동생을 힐끔거렸습니다. 수연 씨는 요즘 뭐해? 요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네. 서울 살면 자주 보겠네. 그 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천천히 긁고 지나갔습니다. 기분 탓이야. 형부가 처제한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다는 걸.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 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다는 걸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제 동생의 이름을 제 이름보다 더 자주 떠올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남편의 출장 일정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출장이 어느 순간부터는 주에 한 번, 많을 때는 한 달에 열흘 이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가?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도 알잖아.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지점 확장한다고 했잖아. 이럴 때 실적 안 챙기면 밀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의심하는 아내가 될까 봐요. 괜히 예민한 여자처럼 보이면 안 돼. 하지만 집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남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밤에 불을 끄면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꽃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돌아와 불 꺼진 집에 들어오면 저는 한참 동안 신발을 벗지 못한 채 서 있곤 했습니다.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즈음부터 남편의 전화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옆에 있든 전화가 오면 바로 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전화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 문을 꼭 닫고 통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제가 묻으면 회사야. 거래처? 팀장?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너무 같아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어? 응. 회식? 어디서? 그냥 근처. 근처라는 말은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캐묻지 말자. 믿어야지. 그런데 이상한 건 동생 수연의 연락도 같은 시기에 잦아졌다는 겁니다. 언니, 형부 요즘 많이 바쁘지? 출장 자주 간다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좀 많대.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졌습니다. 왜 굳이 동생이 형부의 일정을 묻는 걸까? 설마 아니야. 결정적인 건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 중이었고 저는 집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는 켜두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통, 보낸 사람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왜 수연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지?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먼저 자. 응, 조심히 올라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출장, 전화, 동생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자주 같은 자리에 떠오르는 걸까?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이름이 찍힌 또 다른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건 전화가 아니라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늘 그렇듯 무심코 들고 올라왔고 늘 그렇듯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봉투를 바로 뜯지 못했습니다. 괜히, 정말 괜히요. 별일 없을 텐데 왜 이러지? 물을 한 컵 마시고 손을 닦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공권, 숙박비, 식비. 출장이 잦아졌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땡땡 호텔 라운지바 2인. 이상했습니다. 출장이면 늘 혼자라고 했으니까요. 동료랑 갔겠지. 그렇게 넘기려던 순간 그 아래 줄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꽃다발 수령인 수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우리 수연이?
머릿속에서 수많은 수연이 스쳐갔습니다.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변에 그 이름을 가진 여자는 딱 한 명이라는 걸요. 저는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부산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제가 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저녁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같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괜히 오해했다는 소리를 듣고 괜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요. 대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응, 언니.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너무 같아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너 요즘 꽃 받은 적 있어? 잠깐의 침묵. 아주 짧았지만 저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거 회사에서 그냥 행사 남은 거 하나 줬어. 회사? 동생은 최근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라는 단어는 이미 그 아이의 일상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왜 굳이 그렇게 말하지?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명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랍 맨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날짜, 카드 사용 시간, 전화 기록의 공백, 점들이 하나둘 이어지면서 선이 되었고 그 선은 제가 외면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도 출장 잡혔어? 어디로? 제주.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주는 동생이 얼마 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확인할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출장은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선택이 될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지는 곧 알게 됩니다. 제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건 분노 때문도 아니었고 확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제 마음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주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꽃 작업실은 하루 쉬기로 했고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속옷 몇 벌, 여벌 옷 하나,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접어넣은 카드 명세서 4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의심이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창밖만 봤습니다. 머릿속은 비어 있었고 가슴만 조용히 아팠습니다. 공항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웃는 얼굴, 설레는 표정, 여행 가방을 끌며 사진을 찍는 연인들. 그 한가운데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셔츠, 조금 과한 자신감이 담긴 걸음걸이.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 그 여자는 제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너무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탑승 수속을 기다리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손동작은 제가 익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
저에게 해주던 손짓이었으니까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물을까? 아니, 더 보면 무너질 것 같아. 결국 저는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주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제 손은 컵을 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나 도착했어. 응, 고생했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너무 평소와 같아서 제 귀가 오히려 아팠습니다. 이번 일정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빡세지 뭐. 혼자라서 더 그렇고. 혼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속으로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제 상상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돌아서지 않겠다는 것.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제 동생보다 먼저 제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는 걸. 제주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동생을 자주 보려고 했습니다. 피하지 않으려고요. 피하면 제가 먼저 죄인이 될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말투도 웃음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요즘 얼굴 너무 안 좋아 보여.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눈빛은 저를 향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어느 날 오후 작업실에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쓰지 않던 향.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남자의 취향 같은 냄새. 언니, 여기 너무 예쁘다. 수연이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33이야. 나도 좀 달라져야지. 그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온 변명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수연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이는 화면을 힐끔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야? 제가 묻자,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속으로 왜 이렇게 급하지? 저는 모르는 척 차를 마셨지만 눈은 계속 그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결국 전화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 잠깐만. 여기서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작업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작업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몇 분 뒤 수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급한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으며 저는 계속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휴대전화, 급한 목소리, 익숙하지 않은 향수, 그리고 제주 공항에서 봤던 그 여자. 혹시 아닐까?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수연 씨 온다며?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 아니, 수연 씨가 아까 연락 왔어. 연락. 제 동생이 제 남편에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을 아꼈고 수연이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형부, 제주도 어땠어요? 그 말에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머, 일만 했지. 저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연이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화면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번호 아래에 떠 있는 짧은 메모 JH.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재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동생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동생은 먼저 갈게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이상하게도 저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무너진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어라고 말했고 출장이 잡혀도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졌습니다. 대신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놓이는지, 충전은 언제 하는지, 알람은 왜 새벽에 꺼지는지, 그리고 카드 명세서를 더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조용해지자 남편은 더 느슨해졌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영수증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출장 일정표도 집에서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사람은 방심하면 흔적을 남긴다. 저는 밤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날짜를 적었습니다. 출장 날짜, 카드 사용 시간, 동생의 연락이 온 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겹치는 날에는 작은 별표를 쳤습니다. 별표는 생각보다 빨리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 아래 짧은 메시지 한 줄. 도착했어. 저는 답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해. 그 순간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참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요즘 네 남편은 잘 지내냐? 그 질문은 늘 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출장이 잦다며? 여자는 말이야, 남편 기 살려줘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은 나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주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인만 하지 않겠다고, 끝을 보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다음 주에 부산 출장 하나 더 잡혔어? 부산. 처음 모든 게 시작된 곳.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는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 번도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아니라 제 마음이 더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는 분명히 혼자 출장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아내인 척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여행 온 얼굴이었고 저만 혼자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던 호텔은 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에 누군가의 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팔꿈치에 손을 올린 채 아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이 표정이구나. 그들은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부부는 그들뿐인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두 사람은 같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돌리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확실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는 이미 다 식어 있었고 로비의 음악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런트로 갔습니다. 혹시 오늘 체크인한 김재훈 고객 방번호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결혼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같은 호텔이 다른 층 방에 묵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방 어딘가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확신 앞에서만 단단해진다. 밤 12시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먼저 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잘 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울지 않는 것, 따지지 않는 것,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는 것. 부산에서 돌아온 뒤 저는 이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틀 뒤에 올라왔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나왔어. 그 말이 이제는 참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거짓말이라는 감각조차 사라진 말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힐끔 보더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아직 모른다. 아직 안전하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상냥했습니다. 괜히 어깨를 주물러주고 괜히 주말에 뭐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내가 좀 바빠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들킬까봐 불안한 것 뿐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상사 이야기, 성과 이야기, 남편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가 아끼는 건 평판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이미지, 능력 있는 영업맨이라는 평가, 결혼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문. 그건 그에게 명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재훈 씨 회사에서 평가 시즌이라던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번에 잘 돼야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출장도 많고 요즘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집안의 관심사는 늘 아들과 체면이라는 것. 며칠 뒤 남편의 회사에서 작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흘린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출장이 잦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말을 마음속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미 금이 가고 있네. 다음 날 오전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의 회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준, 출장 경비 처리 원칙,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저는 아주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그리고 부산 호텔 이름, 제주 라운지 바, 꽃다발 영수증, 모든 게 하나의 파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다음 달에 중요한 계약 하나 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돼야겠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계약이 성사되던 날 저는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던 날은 비가 얇게 내리던 수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다듬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그 말은 저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국을 데우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끝나? 늦어. 회식도 있을 거고. 또, 서연 씨,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오늘 성사되면 나 진급도 걸려 있어. 진급. 그 단어가 나오자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엔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무너뜨려야 할 탑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건 결국 그거였구나. 남편이 나간 뒤 저는 꽃 작업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꽃을 만질 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었습니다. 출장 경비 정리,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 라운지 바결제, 꽃다발 수령 인수연. 마지막 파일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지웠습니다.
대신 파일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증빙자료 전체, 동생은 나중에, 지금은 먼저 남편부터. 저는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감사윤리 경영 제보 페이지, 익명 제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세요. 사실, 제가 가진 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확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적었습니다. 출장지 호텔 내 2인 결제 내역, 룸서비스 과다 결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추정, 반복적인 동일 패턴, 자료 첨부 가능. 작성란을 채울수록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속으로 나는 지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제출하는 거야. 마지막 단계에서 버튼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출. 저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됐어. 계약됐어. 오늘 진짜 다 끝났어.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구나. 그리고 저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당연하지. 오늘은 회식 좀 길 거야. 응. 다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제출 버튼. 그 버튼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의 칼이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클릭했습니다. 딱 그 짧은 소리와 함께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만에 숨을 쉬는 사람처럼 가슴이 풀리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술 냄새가 났고 발걸음이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서연 씨, 나 진짜 잘했지? 그는 제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기 직전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 못 흔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흔들릴 거예요. 당신이 아끼는 것부터 먼저.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집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전날의 술 기운 때문인지 말수도 적었습니다. 머리 좀 아파. 그 말에 저는 평소처럼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가.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미리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린 건 점심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김재훈 씨 회사 인사팀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말을 고르듯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분과 관련해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묻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가족에게 일부 사실 확인을 해야 해서요. 최근 출장 관련 비용 처리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 그 단어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출장 동행 여부, 개인 일정 포함 여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인지 여부.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출장에는 동행한 적 없습니다. 개인 일정에 사용된 카드 내역은 최근 명세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하지 않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가 설명해야 할 차례구나.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 씨, 그는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 그 말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래. 누가 그런 걸 제보했는지 모르겠대.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에 기대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자 남편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출장 경비 몇 건은 소명하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설명하면 되겠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을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껐다 하는 빛. 저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밤마다 당신이 생각하게 될 거야.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지. 며칠 뒤 회사보다 먼저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집입니다. 집안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회사의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불안이 집안을 먼저 잠식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벨소리만 울려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또 전화야? 제가 물으면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TV를 켜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같았으면 안쓰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의 절반만 내가 느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회사에서 무슨 말이 돈다던데. 소문은 역시 집 안보다 밖에서 더 빨랐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되묻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집안에서 잘 덮어라. 남자는 원래 밖에서 좀 실수도 하는 거야. 그 말에 제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수와 반복은 다른 것 같아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 탓하는 거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더 이상 덮을 수가 없어서요. 그날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 씨, 나 회사에서 한 달 대기 발령이래. 그 말은 울음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대기 발령,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이 장면의 중심이 제가 될까 봐서요. 나 진짜 잘못한 거 없어.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선 넘은 거야. 조금. 그 단어가 이상하게도 웃기게 들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그 문제를 입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그건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게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끼는 건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신감이었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서연 씨,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잡지 마.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날 밤 남편은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아주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 수연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남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수연이를 만나기로 한 곳은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예전엔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연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쥔 채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앉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줬습니다. 수연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지만 눈을 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 알고 있다는 거 형부한테서 들었어. 형부, 그 단어를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뭘 알고 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언니 남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절대 안 될 거라는 것도 알았어.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였어. 그 말에 카페 안의 소리가 모두 멀어졌습니다.
출장 때마다 연락이 왔어. 밥 먹자고, 일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일 얘기.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덮고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니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말했어. 언니는 이미 나이가 있고 결혼도 안정적이고. 수연이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 나는 이미 끝난 여자였겠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연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 넘었어. 선. 그 단어가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은 건 아니었어. 감정 같은 건 없었고 그 말에 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없었다고? 제가 되묻자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도 그랬어. 원나잇 같은 거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혐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부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정리하자고 했어. 정리. 마치 물건처럼 언니한테 미안하다고는 했어. 근데 수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도 알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는 몰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식으로 가족을 밟고 지나가는 거라면 나는 그런 마음 배운 적 없어. 수연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힘들었어.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계산대로 커피 값을 놓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급히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언니, 우리 피는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는 아주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이상 가족일 수 없는 거야. 카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밖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말로 꺼내면 끝난다는 걸 알아서 침묵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가 그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혼까지는 그가 말을 잇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지금 회사도 대기발령인데. 아, 역시 그는 지금도 자기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자기만요. 속으로 끝까지 너답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우리 대화부터 하자. 저는 봉투를 남편 쪽으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충분히 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고,
당신은 늘 아니라고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들키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들키면 끝. 그 말이 참 정확했습니다. 사랑이 끝이 아니라 들키는 순간이 끝이었던 사람. 서연 씨, 그가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잡지 마세요. 이제 와서 잡는 건 사랑이 아니라 보험 같은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잠을 잤고 남편은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조용히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 씨, 내가 진짜 다 바꿀게. 저는 등을 돌린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재산은? 그가 결국 물었습니다. 재산,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본심이 숨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져가면 돼요. 대신 당신이 가져갈 목도 당신이 설명해요. 회사 조사도 법인카드도 당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니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실의 조명은 밝았고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확인은 법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오늘 연락 왔어.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그 아이가 평생 할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서연 씨, 우리 다시.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요? 당신이 내 인생을 한 번만 망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저는 결심을 이미 끝내버렸다는 것.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던 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날의 저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이서연 씨,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의 떨림이었습니다. 도장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쿵 하고 내려앉을 줄 알았는데 그저 툭 하고 종이에 닿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끝났다는 걸. 정말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씨,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이제 와서야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끝냈다는 표시로요. 법원을 나서던 순간 그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될까?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그 장면 앞에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체면, 연민, 지나간 정.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감정을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멀리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길을 피하고 처음 가보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서 작은 꽃집 하나를 보았습니다. 문 앞에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공간을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그 말은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었고 해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아직 내 인생이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